자, 우리가 그전까지 풀던 문제들은 역학적 에너지가 주로 보존이 되는 상황들을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학적 에너지 우리 1이랑 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었지? 1이랑 에너지랑 어떤 관계가 있었죠? 1이랑 뭐였어? 그냥 에너지의 변화량이었다. 그치? 그 중에서도 어떤 일? 알짜임이 한 일은 뭐였지? 무슨 에너지 변화량? 뭐 변화량이야? 운동 에너지 맞아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다음에 외부임이 한 일이 뭐였지? 요게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었습니다. 뭐 그걸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마찰이나 공기 저항 같은 경우에는 외부 힘입니다. 외부 힘인데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해요. 반드시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합니다. 마찰과 공기 저항은 외부 힘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음수가 돼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된다.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킵니다. 마찰과 공기 저항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에 의해 줄어드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 다른 에너지,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렇게 비비다 보면 어떻게 돼? 따뜻해지지. 열을 느끼잖아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몇 번 튀어오르다가 멈춘다. 우리 번지 점프 난 안 해봤는데 이게 떨어지면 바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멈추지? 이렇게 스프링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멈춰요. 근데 만약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랄까 이게? 멈출까 안 멈출까? 안 멈추면 못 나오잖아. 그쵸?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실제로는 보존되지 않고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다 보니까 점점 이 스프링의 그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좀 줄어들면서 이렇게 이러다 멈춰. 그럼 이제 꺼내고 용수철을 당겼다 놓으면 방금 얘기한 대로 움직이다 멈춘다.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진다. 마찰이 운동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 않는데 근데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등을 전부 다 포함하면 총 에너지는 뭐 한다? 보존됩니다.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러니까 합이 같다는 거야. 우리 질량 보존 법칙 뭐 이런 것처럼 전체 합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양한 에너지가 있잖아. 뭐 역학적 에너지도 있고 열 에너지도 있고 뭐 전기 에너지, 화학 에너지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그것들을 전부 다 합친 것은 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 요걸 뭐라고 하냐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해요. 연력학 제1법칙. 총 에너지는 보존된다. 1법칙이 있으면 보통 뭐도 있더라? 2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 2법칙 다 얘기해 볼 거고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등을 포함하면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열이랑 일이랑 서로 왔다 갔다 전환될 수 있어요. 열이랑 일이랑 전환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전환이 가능하면 약간 가령 우리나라 돈 뭐 원이랑 미국 돈 달러랑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 환율 같은 게 있잖아. 1달러에 뭐 1,500 얼마 막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칼로리 들어봤어요? 우리 과자 같은 거에 써 있는 칼로리, CAL 이게 칼로리인데 그 열량이에요. 열량 1칼로리는 4.2줄과 그래서 요거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1칼로리는 뭐랑 같다? 4.2줄과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이 맞잖아. 그러면 뭐도 맞느냐면 얘를 이제 이항을 해서 1줄, 뭐 이게 숫자 안 헷갈리게 1이라 할게요. 1줄은 그러면 몇 칼로리일까? 4.2분의 1 칼로리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가령 뭐 100줄이야. 100줄을 어떻게 표현할 거야? 100줄은 4.2분의 100 칼로리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줄이라는 말과 4.2분의 1 칼로리 똑같고요. 1 칼로리라는 말과 4.2줄이라는 말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하는 대로 문제에 따라 이제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요 숫자는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1 칼로리가 몇 줄? 4줄.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우리 과자의 열량 보면 칼로리가 사실 CAL로 안 써있고 뭐로 써있지? 이걸로 써있어. 킬로칼로리. KCAL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는 킬로예요. 킬로는 1000입니다. 1000. 그래서 1 킬로칼로리는 몇이냐?
1000칼로리입니다. K 대신에 000으로 바꾸면 돼요. 000이 있으면 K로 바꿔도 되는 거야. 킬로. 1kcal가 1000칼로리입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킬로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칼로리가 4.2줄이잖아. 그럼 1kcal는 몇 줄일까요? 몇 줄일까요? 4.2줄에 몇 배 하면 돼? 1000배 하면 돼. 4200줄이죠. 오케이? 할 수 있지? 1칼로리가 4.2줄이다. 그래서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고요. 열이 뭐 다른 뭐 역학적 에너지, 뭐 빛 에너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그 적외선 같은 거, 그러니까 등 히터 같은 거, 이게 노란 빛이 나오면서 그거 받으면 따뜻해지는 거 있지. 그래서 빛이 열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도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에너지로 서로 전환된다.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줄이라는 사람, 우리 일과 에너지의 단위가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줄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뭐 했냐면 이 회전 날개를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추를 낙하시킨 거야. 여기에 연결된 추를 낙하시켰을 때 우리 믹서기 돌아가듯이 돌리다 보면 마찰에 의해서 이제 이 추의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뀌냐? 열 에너지로. 그래서 중력이 추의 한일 W랑 회전 날개와 물의 마찰로 발생한 열량 Q 사이에는 다음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에 있는 위에가 열의 일당량. 그래서 환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대충. 그래서 열과 일은 서로 전환될 수 있다. 1칼로리가 몇 줄이라고? 4.2줄. 우리 이건 외우자. 요거는 아마 요거까지는 외우라고 할 거예요. 1칼로리가 4.2줄입니다. 요거는 외우자. 1칼로리가 4.2줄이다. 그래서 요거 열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열이랑 역학적 에너지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열과 일이 왔다 갔다 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요. 이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입자가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뭐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같은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원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인데, 이건 뭐랑 다르냐? 물체 자체의 운동 에너지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뭐 가령 이 상태에서 뭐 10kg짜리가 뭐 10m/s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 바로 계산되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제곱이잖아. 맞잖아. 근데 뭐는 안 따지냐면 여기에 우리가 내부 에너지로 물어보는 게 입자들이 사실 어땠냐면 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가만히 진동하고 있거든. 이렇게. 입자들이, 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이렇게 진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게 뭐가 있냐면 중학교 2학년 과학 내용에서 우리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활발해지는 거. 뭔지 기억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들이 온도 낮을 때는 이렇게 제자리에서 좀 가만히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무작위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온도가 낮을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의 활동 반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뭐 그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액체나 고체, 기체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할수록 이런 애들은 온도가 높은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커서 온도가 높다. 그래서 위에 이제 우리가 온도라는 개념 자체를 이 내부 에너지랑 관련 있다라고 보는 거야.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내부 에너지라고 해요. 그 내부 에너지는 어떨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높다. 온도가 높을수록 이 덩어리, 물체 덩어리 전체가 가지고 있는 요 안에 원자들 있을 거잖아. 원자들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고체, 액체, 기체로 갈수록 이제 입자 운동이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자들, 이 입자들, 원자들, 분자들, 이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게 돼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그럴수록 내부 에너지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한 내부 에너지의 증가.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여기다 뭐 했냐면 망치로 이렇게 깡 하고 때렸어요. 망치로 깡 하고 때리면 망치의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망치의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됐어요? 멈췄으니까 사라졌지. 요거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냐면
이 망치랑 이 못이랑 닿는 접촉면에서 얘가 이 망치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여기 갑자기 날라와서 이 못을 구성하는 원자를 때릴 거잖아요. 깡하고. 그러면 못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충돌해가지고 튕겨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원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워낙은 얘네들이 부딪히기 전에는 얌전하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깡하고 맞으면서 어떻게 됐어? 이 원자가 속력이 갑자기 엄청 빨라지는 거야. 충격량을 받으면서 속력이 빨라지면서 주변에 있는 원자들을 깡깡깡깡 때리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 전반적으로 다 같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망치가 때리는 운동 에너지가 어디로 왔어요? 이 못의 내부 에너지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두 물체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서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깁니다. 마찰이 일어나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비볐을 때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는 내부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에 의해서 내부 에너지로 들어갔구나. 그래서 입자들의 온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입자의 운동 상태가 누가 제일 활발해요? 기체가 제일 활발하죠. 고체 같은 경우 입자들이 이렇게 제자리에서 질서 정연하겠지. 기체들은 이거보다는 좀 자유롭고. 기체는 어때? 기체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지만 액체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수 있고, 그죠? 기체는 매우 자유롭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온도가 누가 높은 거예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같은 물질이라면 기체의 온도가 더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때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크겠죠. 기체가.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물질일 때 기체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거예요. 뭐 물, 얼음, 수증기 이런 거 있을 때 어떤 게 온도가 제일 높은 거야? 수증기가 온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입자의 운동이 제일 활발해서 내부 에너지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열 전달 방식, 우리 전도대류 복사 들어봤죠? 전도대류 복사 우리 중2 때 한 건데, 자, 전도는 뭐냐? 전달이에요. 전달. 그래서 이웃한 분자들끼리 전달. 우리 학교에서 요거 맞아본 적 있지? 이거 뒤에서 그 친구가 머리를 빵 때리면서 전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애를 때려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았어. 그럼 짜증나지만 앞에를 이렇게 때려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쫘라락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때렸다는 사실이, 때림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데 앞에 한 칸이 비어. 내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어. 그럼 전달 어떻게 돼? 전달 못 하잖아, 나만.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웃하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애들. 그래서 주로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주변을 때려주는 거야. 요게 전도예요. 그래서 얘는 주로 입자들이 이동하지 않고 입자들이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있는 고체에서 전도로 주로 열을 전달하고요. 그 다음 다른 방식은 물질이 직접 순환하는 거, 우리 대류현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해진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물질들이 직접 움직이면서 열을 전달하는 건데, 이거는 입자의 이동이 자유로 유체는 이제 액체랑 기체를 의미해요. 액체, 기체에서 주로 대류로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도는 주로 고체에서 발생하는데 물론 액체도 전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사, 우리 전도랑 대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체든 액체, 기체든 뭔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복사는 매질이라는 것, 그러니까 전달되는 매개체가 없이 스스로 무슨 형태냐?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자기파는 빛입니다. 빛이에요. 그래서 빛의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현상인데, 여러분 이건 반드시 들어봤을 것 같아. 태양 복사 에너지 들어봤지?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우리 이거 통합과학 하면서 들어봤잖아요. 이게 뭐다? 태양이 내뿜는 빛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거.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빛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보이지? 적외선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빨주노초파남보 말고 그거보다 온도가 조금 낮은 애들은 이제 안 보이는 적외선을 내뿜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때 어디 들어가면 적외선 카메라 이런 거 본 적 있지? 그 사람 얼굴 찍히면서 이렇게 막
색깔 뭐 노란색, 초록색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빨간색. 그걸 가지고 표면에서 이 전자기파가 나오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온도를 이제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매질의 도움 없이 빛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와 잠열. 우리 이거 아까 얘기하던 거랑 똑같은 건데요. 자, 내부 에너지 고체랑 액체랑 기체 중에 자, 어떤 게 제일 활발해? 어떤 상태가? 고체는 제자리에서 거의 멈춰 있고 액체는 조금 진동하고 기체는 조금 더 활발하잖아. 기체가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액체는 내부 에너지 중간 정도 되고 고체는 내부 에너지가 매우 적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그런 거 그 상태 변화 이거 말고 화학 변화 때 뭐 발열, 흡열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고체에서 만약에 액체가 될 때 에너지가 어때야 돼? 늘어나야 되지, 그치? 내가 에너지 늘어나려면, 그러니까 오늘이랑 내일이랑 비교했을 때 오늘 가지고 있는 돈보다 내일 가지고 있는 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이렇게 벌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고체에서는 에너지가 적었는데 액체는 에너지가 좀 더 많잖아. 그럼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이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액체는 에너지가 중간 정도인데 기체는 에너지가 많잖아요.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흡수,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될 때 나 에너지 많았는데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발열입니다. 그 다음에 액체가 고체가 될 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 상태 변화, 물질이 상태 변화할 때,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우리 상태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는데 이 상태 변화할 때 물론 이제 플라즈마랑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상태가 변할 때 물질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근데 이때 뭐는 안 변하냐면 우리 끓는 점에서 뭐가 안 변했지?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100도지, 그치? 물 끓이고 있으면 온도 높아져, 안 높아져? 안 높아져요. 그래서 이때 물질의 온도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일은 어디에 쓰이냐? 상태 변화에 쓰입니다. 고체를 액체로, 액체를 기체로, 반대로 기체를 액체로, 액체를 고체로, 고체를 기체로 이렇게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이런 열을 우리가 잠열, 교과서에 따라 숨은 열, 뭐 둘 중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겁니다. 잠열, 우리 잠수, 잠복 이런 것처럼 숨는다는 뜻이거든. 잠자가. 그래서 숨은 열, 잠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이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잠열이라고 하고요. 이때 물의 잠열과 기상현상, 그래서 대기와 물이 순환할 때 이때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만 보세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넘어갈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잠열과 상태 변화, 우리 융해열과 기화열이 있는데, 자, 얼음에서 물 될 때 어떻게 돼? 에너지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에너지가 높아지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될까? 흡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물에서 수증기로 에너지 높아지지? 기화열을 흡수한다. 우리 상태 변화의 이름들 한번 뭐 어차피 여러분 알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자. 자, 역학적 에너지 끝난 줄 알았지? 끝이 나지 않았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볼 거야. 자, 199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끝날 리가 있나? 안 끝나. 역학적 에너지 끝나지 않는다. 역학적 에너지는 끝나지 않아요. 요 챕터까지는 거의 뭐 역학적 에너지 문제랑 똑같은 것들이 막 나온다. 자, 어떻게 합니까? 자, 처음에 얘 얼마 있었어? 처음에 가만히 놓았잖아요, 그쵸? 가만히 놓았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운동 에너지 0줄.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얼마야? 위치 에너지 중력 가속도 10이다.
자, 5kg 곱하기 10, 50N. 몇 미터 높이에 있어요? 1m 높이에 있으니까 몇 줄 있어? 50줄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왔어. 이때 마찰 구간을 한번 꺾이면서 마찰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뭐 이만큼 감소했다 쳐볼까?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최대 0.4m만큼 압축시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4m에서 최대로 압축시켰어. 내가 만약 0.4m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면 더 압축시키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얘는 무슨 말이냐면 0.4m에서 0.4m 갔을 때 그때 더 이상은 못 간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이때는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운동 에너지가 없어요. 얘는 속력이 이때 0이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속력이 0이라 운동 에너지 0이고요. 수평면의 그 위치 에너지 0이라 치면 얼마 가지고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K. K는 200이죠? X제곱 5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있겠다. 그럼 200 곱하기 25분의 4잖아요. 그러면은 200이 아니지. 2분의 1 곱하기 200. 100 곱하기 25분의 4구나. 그럼 16이구나. 16줄이다. 처음에 얼마 있었어? 50줄이 있었어요. 50줄에서 얼마 뺐어? 2를 뺐더니 얼마래? 16줄이래. 그럼 2는 얼마야? 34줄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34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 자, 얼마라고? 1칼로리가 몇 줄? 4.2줄입니다. 근데 우리가 얻은 게 34줄이잖아. 근데 물어보는 게 뭐예요? 칼로리지. 그러면 뭐로 바꿔야 돼? 줄을 1줄이 뭐라고? 4.2분의 1 칼로리구나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34 곱하기 4.2분의 1이에요. 좀 숫자 많이 지저분하다. 분자에 34, 그다음에 분모에 4.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21, 이렇게 5를 곱해보면 분모와 분자에 5를 곱해볼게. 그러면 21분의 34 곱하기 5는 170이다. 170 칼로리.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숫자가 좀 지저분해서 좀 짜증나는데 어쨌든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20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A와 B를 동시에 가만히 놓는다. 가만히 놓는다. 이때 뭐가 보존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우, 좋아요. 자, 한 물체, 한 덩어리가 있었어. 이 한 덩어리가 용수철에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분리될 거예요. 그럼 이때 자 물어볼게. 운동 에너지 보존될까요? 운동 에너지 처음에 운동 에너지 얼마야? 0. 0. 0 더하기 0은 0인데? 근데 얘네 둘 다 움직이잖아. 운동 에너지 보존되는 거 아니지, 그치? 뭐가 보존되는 거야? 한 물체로 있다가 분리될 때 뭐가 보존될까요? 수평면에서 이때 운동량이 보존될 겁니다. 그럼 얘네들 처음에 둘 다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럼 운동량의 합이 0이에요. 그래서 A가 왼쪽으로 가니까 A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P라고 하면 B의 운동량은 얼마여야 될까요? 얼마여야 될까? 처음에 둘 다 운동량이 0이었어. 0 더하기 0은 0이었지? 그러면 A가 왼쪽으로 가니까 A 운동량 마이너스 P라고 하면 B 운동량 얼마라고 할래? 뭐라고? 플러스? 플러스 P죠. 그래야 운동량의 합이 얼마니까? 0이 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운동량 보존이 지켜질 거기 때문에 A와 B가 출발하는 순간 용수철을 나오는 순간에 운동량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질량을 안 줬어요. 질량을 안 줘가지고 조금 약간 어렵고, B 같은 경우는 질량을 줬죠.
자, B는 이때 자 이렇게 출발합니다. 출발하는데 B의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얼마라고 부를래? 속력이 0 됐어. 얘 얼마야? 역학적 에너지가 3mgh라고 할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러면 마찰 구간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 줄었어? B는? mgh가 줄었으면 자, 출발에 나온 순간에 역학적 에너지 얼마였을까요? 4mgh였겠죠. 그쵸? 자, 이때 높이가 0, 수평면이 0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얼마일까? 비운동 에너지. 비운동 에너지가 이때 4mgh였던 거예요. 자, 근데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이 같지가 않잖아. 다르지, 그치?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을 연결시켜 보자. 자, 운동 에너지 EK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그쵸? 운동량이 뭐야? mv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와 분자의 질량을 한 번씩 곱해 볼 거예요. 그래서 얘는 2m분의 m제곱 v제곱. 이거 같은 거 맞죠? 등식 성립하지? 그럼 어떻게 돼? 얘는 2m분의 p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p제곱을 이항하면 p제곱은 2m 2k예요. 그래서 p제곱은 운동량의 제곱은 질량의 2배에다가 운동에너지 곱해 놓은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뭐라 그랬냐면 자, p 운동량의 절대값은 루트 2m 2k다. 이건 외워놓으면 나중에 또 씁니다. 자, 루트 2m 2k잖아. 봐봐. A랑 B랑 지금 뭐가 똑같아? 출발할 때 뭐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지? 운동 에너지 다르지, 그치? 자, A의 A 질량을 XM이라고 해볼까? A 질량 XM이라 해볼게. 그럼 A가 도착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 얼마야? XMGH지, 그치? 그럼 A가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 얼마야? XMGH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A는 XMGH, B는 4mgh예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같다 했나? 아니, 운동 에너지 같은 거 아니죠. 뭐가 같아? 운동량의 크기가 같지, 그치? 근데 P는 뭐로 나타낼 수 있어? 루트 2mk로 나타낼 수 있고 운동량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절대값 루트 2mk가 같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A의 질량 XM이겠죠? 그쵸? A의 질량의 XM. 그 다음에 우리 2mk라 했잖아요, 그쵸? 그럼 2 곱하기 XM 곱하기 운동의 에너지 XMGH가 A의 운동량 제곱이에요. PA 제곱이고. 그 다음에 B의 운동량 제곱 얼마일까? 우리 아까 질량 일단 2 곱하고 그 다음에 질량 M이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있었어? 운동 에너지 얼마였어? 4mgh였지, 그치? 여기다가 4mg를 곱한 게 4mgh 곱한 게 뭐라고? PB 제곱이야. 이 두 개가 어떻다? 똑같다.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 좀 지워보자. 뭐 2는 일단 지울게요. 다음에 GH 지워도 되죠? GH 지워도 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X제곱 M은 뭐랑 같아? 4M제곱이랑 같아. X제곱 M제곱은 X는 뭐야? X는 2구나. 풀마 2구나. 그래서 X의 질량 A의 질량이 XM이었죠, 그쵸? 그럼 A 질량은 2M이다. 이렇게 환단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가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이 같아야 되니까. 운동량의 크기가. 그래서 루트 2mk가 동일하다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문항이었어가지고 제가 그냥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201번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조하자면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 상태에서 둘이 정지해 있었잖아요. 둘의 처음에 운동량 합 얼마예요? 0 더하기 0이지, 그치? 그러면 분리되고 나서 운동량 합은 얼마일까? 0. 그래서 A의 운동량을 마이너스 P라고 하면 B 운동량은 플러스 P가 돼요. 그래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다. 자, 그런데 뭐는 다를 거야? 운동 에너지가 같을 필요는 없지. 그렇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랑 질량을 곱한 것이 서로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문항이었었는데 좀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이때 203번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서 추를 걸고 낙하시켜요. 쟤는 가만히 놓았어. 정지합니다. 정지 출발, 정지 도착이에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빨라졌다가 그대로 다시 늘어져서 속력이 0이 돼요. 처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서 빨라졌다가 늘어지면서 속력이 0이 됩니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 없지, 그치?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을 뭐라고 얘기할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더하기 위치 에너지 변화량 맞죠? 그쵸? 이 문제에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똑같게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얼마 떨어뜨려? H만큼 떨어뜨려. 그치? 그래서 이때 열량이, 자, B는 1칼로리를 얻었고 A는 2칼로리를 얻었대요. 봐봐. 그러면 추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자, 물이 얻은 열량, 추가 우리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추가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를 누가 얻어가는 거야? 물이 열로 얻어가는 거야. 그쵸? 봐봐. 얘가 8.4줄을 잃어버렸을 때 2칼로리였잖아. 1칼로리 4.2줄이잖아. 얘는 1칼로리를 얻었다면 얘 몇 줄 잃어버린 거야? 니은? 몇 줄? 얼마? 이게 비례하지 않을까? 위에 이렇게 2배잖아. 아래 거는 4.2겠죠. 그러겠죠? 자, 그럼 질량이 몇 배일까? 우리 MGH잖아. 그치? H 똑같고 G 똑같은데 뭐만 달라? 질량만 1과 기억으로 다르는데 이때 잃어버린 에너지가 4.2 대 8 대 4. 8.4 몇 대 몇이야? 1 대 2잖아. 기억은 몇 킬로? 2킬로가 돼야 되죠. 기억은 2 맞고요. 니은 4.2 맞죠. 그다음 디귿 H는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B로 계산해볼게. B로 계산해보면 1kg 곱하기 중력가속 10m/s 제곱 몇 뉴턴이야? 10뉴턴이야. 그치? 그 다음에 10뉴턴을 얼마만큼? H만큼 떨어뜨렸어요. 10뉴턴을 H만큼 떨어뜨려서 얼마야? H미터만큼 떨어뜨렸더니 얼마다? 4.2줄이라며. H는 얼마야? 0.42m가 되죠. 기억니은 3번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별건 없잖아. 아니 별건 없어요. 진짜 별건 없어. 이게 오른쪽에 204번과 202번은 약간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문형일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206번 여러분 한번 풀어볼래요? 그 그림을 자세히 좀 봐줘야 되겠고, 똑같이 물질 A입니다. 같은 물질이고 가와 나에선 고체, 다와 라에선 액체다. 그러니까 고체는 조금 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생겼고 액체는 좀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걸 좀 확인할 수 있고요. 눈으로 일단 틀린 거 2개를 고릅니다. 자, 뭐 별건 없어, 그치? 가에서 나로, 가랑 나는 고체죠, 그쵸? 그 다음에 나랑 다,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다. 나와 다의 온도는 서로 같대. 그럼 나는 고체고 다는 액체인데 이거 무슨 점이라고 부를까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점, 녹는 점이라고 부르겠죠? 온도가 똑같아. 그 다음에 가랑 나 비교하면 가보다는 나가 더 활발해 보여. 그래서 나의 온도가 높을 것 같고 나랑 다는 온도가 똑같겠다. 그치? 녹는 점. 나에서 상태 변화해가지고 이제 액체가 된 거지. 다.
그럼 다에서 라로 갈 때 어떻게 돼?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거 보시면 돼요. 이 꼬리 달린 개수를 보시면 되는데 라는 꼬리를 3개 그려놨어. 근데 다는 꼬리를 2개 그려놨어. 누가 빠르다는 얘기야? 라가 더 빠르다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가 라가 더 크다, 이렇게 높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가에서가 제일 낮고요. 라가 제일 높아요. 뭐 1번은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2번 나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 뭐라고 불러? 융해. 맞아요? 융해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제가 한 번씩 짚어드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알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했어. 믿을게.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거 뭐라고 불러? 응고라고 부르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 기화라고 부르고,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액화라고 불러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굳이 하는 것 좀 아닌 것 같아 안 했는데 어쨌든 나에서 다로 변하는 과정에서 잡열은 Q보다 작다. 여기서 Q가 뭐였냐면 나에서 다로 갈 때 흡수한 에너지가 Q라 그랬거든. 자, 잡열이 뭐였어? 수문열. 상태 변화에 사용되는 에너지지, 그치? 자, 이거 맞아요, 틀려요? 잡열 Q보다 작아? 이제 흡수한 게 뭐였어? Q였어요. 자, 열을 흡수하면 온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상태가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때 온도 높아졌어, 안 높아졌어? 나와 다 온도가 서로 어떻대? 같다라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온도는 높아진 거야, 안 높아진 거야? 안 높아졌죠. 이때 흡수한 열이 Q인데 온도는 높아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태 변화에 전부 사용되었고 잡열은 Q보다 작다가 아니라 잡열은 Q다. Q와 같다. 이렇게 써볼게요. Q보다 작을 수 없죠. 온도가 만약에 여러분 근데 높아졌다라고 하면 나에서 다로 가는 동안 온도 높아졌다고 하면 잡열이 Q보다 작은 게 맞는 거야. 근데 여기서 문제 단서가 나랑 다의 온도가 같은 것 때문에 요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 한번 하시고. 나에서 다로 변할 때 A는 열을 흡수합니다. 뭐를 흡수할까? 융의 열을 흡수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고체잖아요. 에너지가 낮은 상태고 다는 액체니까 에너지가 그거보다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흡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융의 열 흡수. 그 다음에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5번 온도는 라에서가 다에서도 높다. 맞죠? 더 활발하니까. 6번 온도가 낮을수록 활발하게 아니라 높을수록 활발하게. 이거는 아예 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하나하나 다 봐버렸어 그냥. 그리고 뭐 이건 괜찮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211번 한번 풀어볼까요? 자, 가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막 되니까 아무래도 고체인 것 같아. 고체에서 열 전달 뭐가 제일 잘 된다고 전도가 제일 잘 되고. 우리 전도의 특징은 제가 아까 그 전달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전달되냐면 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웃한 애들끼리 전달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였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 얘가 1번으로 받았다 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대로 얘를 받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열이 자 불이 열을 막 주잖아. 자 그럼 1번 전달, 2번 쭉쭉쭉 해서 B가 나중에 받는 거야. A가 먼저 받는 거야. 열을 누가 먼저 받았어? A가 먼저 받았으니까 A가 먼저 뜨거워졌겠네? 그래서 A랑 B 중에 누가 먼저 열을 받아요? A가 먼저. 그래서 A가 먼저 녹습니다. 동시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전달할 때 엄연히 순서가 있잖아. 받는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더 빠르게 전달을 받게 됩니다. 전도를. 그다음에 니은 나에서 칸막이를 제거하는 순간
따뜻한 물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대류현상 말하는 거야. 우리 대류현상에 의해서 차가운 거 어떻게 돼요? 아래로 깔립니다. 차가운 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따뜻한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에서 칸막이를 제거하는 순간 따뜻한 물은 올라가요. 맞아요. 그럼 차가운 물 내려가요. 이거는 대류죠, 대류. 대류에 의한 현상이다. 기억하시고, 가와 나에서 열은 전자기파의 형태. 이거 뭐예요? 복사인데요. 복사 느낌이 아니에요. 가에선 뭐야? 가에선 전자고, 나에선 대류. 전자기파의 형태. 이거는 복사예고요. 가령 빛을 받았더니 따뜻했다. 난로를 보고 있었더니 얼굴이 뜨거워졌다. 요런 거가 복사고, 태양빛을 봤더니 따뜻해졌다. 요런 게 복사예요. 뭔가 빛이 느껴져야 돼. 이건 뭐 빛이랑 전혀 뭐 A는 가는 빛이 보여도 이거는 촌농에서 전달되는, 금속 막대에서 전달되는 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14번 요거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요 챕터는 마무리합시다. 요 챕터는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역학적 에너지 연계되는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다. 그래서 동일한 열원, 그러니까 가스레인지 똑같은 거 썼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뭐 답은 바로 보인다. 답은 1번이죠? 그쵸? 우리 얘가 지금 고체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고체였을 때 가열할 때 온도가 바로 올라갈 거야. 그렇죠? 근데 언제 안 올라가기 시작해? 상태 변화할 때.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요 선을 지나가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이제 액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제 맞아요. 그 다음에 A를 구성하는 물질의 내부 에너지, 이거 뭐랑 관련이 있어? 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고요. 온도가 낮으면 내부 에너지 적은 겁니다. 온도가 누가 높아요?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잖아. 그럼 T3일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융해열 어떻게 따질 거야? 융해열 뭔데?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뭐 하는 열? 흡수하는 열이거든? 자, 융해열 얼마나 흡수했을까요? A는 융해열을 요만큼 시간 동안 흡수한 게 다 융해열이야. 그 다음에 B가 흡수한 거는 요만큼 흡수한 게 B의 융해열이에요. 누가 더 많이 흡수했어? A가 조금 더 많이 흡수했다는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A가 더 크구나 볼 수 있겠고요. 내부 에너지 T3일 때 내부 에너지는 A랑 B랑 보면 온도 누가 높아요? A가 높잖아. A가 B보다 크다. 녹는 온도 어떻게 됐어요? A 온도가 어때? 더 높지.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보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인지해 주시고, 1번 답은 너무 쉬웠는데 하나하나 그냥 같이 한번 봤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우리 지금 49분이니까 쉬었다가 7시에 딱 시작할게요. 열효율 7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